여러분, 한국의 트로트가 영국의 한 음악대학 강의실에서 큰 감동을 일으켰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강의실에 나훈아의 고향역이 울려 퍼지던 순간 영국 학생들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 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어를 모르지만 이 노래가 저를 깊이 울렸어요. 부모님이 왜 고향을 떠나온 삶을 이야기하셨는지 처음으로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은 영국 로열 로던 음악대학의 앤드류 헤이우드 교수가 나훈아의 고향역을 강의 주제로 삼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강의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음악은 특정 언어나 문화를 넘어 인간의 보편적 감정을 전달합니다. 나훈아의 고향역은 떠나온 사람들의 희망과 그리움을 노래하며 세대를 잇고 문화를 연결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 곡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자연스럽게 제 어린 시절로 돌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상준입니다. 올해로 환갑을 넘긴 지금 은퇴 후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에서 한적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삶이 늘 이렇게 고요했던 것은 아닙니다. 1972년 저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단층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 시절 우리 집은 소박하고 단출했지만 가족의 온기와 정이 넘치던 곳이었죠. 집안의 가구라고는 작은 식탁과 낡은 소파, 그리고 방 한 구석에 놓인 오래된 라디오가 전부였습니다. 라디오는 우리 가족의 유일한 오락거리이자 세상과의 연결고리였습니다. 매일 저녁이 되면 가족이 둘러앉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과 뉴스를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저녁밥을 먹으며 아버지가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떠나는 내님은 무슨 사연이 있길래 낯선 멜로디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 듣는 곡이었지만 저에게도 묘하게 익숙한 느낌을 주는 멜로디였습니다. 아버지는 담배를 깊게 들이마시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다 문득 말씀하셨습니다. 이 노래 참 이상하구나. 가슴이 뭉클해지는 게 묘하게 사람을 울컥하게 만드는구나. 그 노래는 나훈아의 고향역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고향역은 우리 가족의 저녁 시간 단골 손님이 되었습니다. 고향역이 라디오에서 흘러나올 때마다 아버지는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고향에도 기찻길 옆 작은 역이 있었단다. 동네 친구들과 그곳에서 뛰어놀곤 했지. 장날이면 엄마 손을 잡고 역 앞 국수집에 가서 뜨끈한 국수를 먹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아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제게는 고향이라는 개념이 멀고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시골이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서울이 훨씬 낫지 않아요? 그때마다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서울이 편리하고 좋지. 하지만 고향은 그런 걸로 비교할 수 없는 곳이란다. 거기는 내가 살아온 기억과 모든 추억이 담긴 곳이지. 저는 그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고향은 단지 오래된 시골 풍경일 뿐이었으니까요. 어머니도 종종 고향역을 따라 부르셨습니다. 떠나는 내님은 무슨 사연이 있길래. 어머니의 목소리는 늘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어머니는 고향을 떠나 아버지와 함께 서울에서 힘겹게 살았지만 노래를 부르실 때만큼은 모든 걱정에서 벗어난 듯 보였습니다. 고향역은 단순한 노래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기억, 어머니의 웃음, 그리고 가족의 소소한 행복이 담긴 배경음악이었습니다. 노래를 들을 때마다 아버지는 고향을 떠나온 사연을 풀어놓으셨습니다. 서울로 올라올 때 기차 안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고향이 꿈에 나타나지 않은 날이 없었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저는 그 감정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왜 옛날 얘기를 계속 하실까라는 생각만 했었죠. 몇 년 전 영국 출장 중 작은 한 식당에서 다시 고향역을 들었을 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떠나는 내님은 무슨 사연이 있길래. 노래가 시작되자마자 어린 시절의 기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가족과 함께 라디오를 듣던 시간, 아버지의 담담한 목소리, 그리고 어머니의 웃음소리가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한 식당 주인은 제게 말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살다 보면 이런 노래가 더 위로가 되죠. 고향역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고향과 가족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예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이 노래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고향과 가족, 그리고 우리가 떠나온 삶을 이어주는 달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영국에서 전해진 또 다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로열 로던 음대에서 나훈아의 고향역을 강의로 다룬다고요? 그 소식은 제게 놀라움과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라디오에서 들었던 그 노래가 이제는 영국 강의실에서 공감과 감동을 전하고 있다니.
그 힘이 얼마나 강렬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향역은 단순한 대중가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사람들을 연결하고 위로하는 특별한 예술이었습니다. 영국 로열 노던 음대에서 나훈아의 고향역을 강의 주제로 다루고 있다는 소식은 제게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들어왔던 노래가, 그리고 제가 성장하면서 간직했던 기억과 감정들이 이제는 다른 대륙, 다른 문화권에서도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니 말입니다. 과연 이 노래가 영국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갔을까? 그들이 느낀 감동은 나와 비슷할까? 아니면 전혀 다른 시각으로 해석했을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노래의 힘이 문화를 초월한다고는 하지만 그들이 이 곡에서 느낀 감정의 본질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은 제가 런던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런던에 도착한 날, 도시의 공기는 어느 때보다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로열 노던 음대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묘한 설렘과 긴장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학생들이 강의실에 모여 있었고 앤드류 헤이우드 교수는 강단에서 강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상준 씨. 멀리서 오셨다니 기쁩니다. 그의 인사말은 진중하고 따뜻했습니다. 교수는 간단히 강의의 취지를 설명하며 제가 이 수업에 참여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나훈아와 트로트라는 장르에 대해 매우 흥미로워 보였습니다. 강의는 곡의 배경과 멜로디 분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교수는 고향역의 첫 소절을 틀며 설명했습니다. 이 곡은 단순히 고향을 떠나는 아픔을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떠나는 사람들의 그리움,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음악이 재생되기 시작하자 강의실에는 처음엔 약간의 어색함이 감돌았습니다. 학생들 대부분이 이 곡을 처음 접했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나 곡이 중반에 이르러 감정이 고조될 때 학생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학생은 눈가를 살짝 닦으며 말했다. 이 노래가 제 마음을 움직이는 이유가 뭘까요? 가사를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이상하게도 부모님 생각이 납니다. 다른 학생도 손을 들었습니다. 멜로디는 단순한 것처럼 들리지만 반복될수록 묘한 슬픔과 따뜻함이 함께 느껴집니다. 이게 트로트의 특징인가요? 교수는 그들의 반응에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트로트는 단순한 멜로디와 반복적인 리듬을 통해 정서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듣는 이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투영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끓어오르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학생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 저와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뒤 교수는 저를 초대해 학생들과 간단한 대화를 나누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노래가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나요? 한 학생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영국 북부의 작은 마을 출신이십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도시로 이주하셨죠. 그들이 항상 고향 이야기를 할 때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 노래를 들으니 그 감정이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에 다른 학생도 공감하며 덧붙였습니다. 고향을 떠난다는 것이 단순히 장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의 추억과 사람들, 그리고 자신을 떠나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어릴 적 아버지의 고향 이야기와 아버지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당시에는 단순히 옛날 얘기로 들렸던 그 말들이 이제는 가슴 깊이 이해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몇몇 학생들과 함께 음대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차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트로트라는 장르가 영국의 민속음악과 어떤 점에서 비슷하고 다른지 질문하며 적극적으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김 선생님, 트로트는 단순히 옛날 노래로 분류되나요? 아니면 현대 한국에서도 사랑받는 장르인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트로트는 과거의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여전히 현재 한국 사람들의 감정과 삶을 어루만지는 장르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젊은 세대도 트로트를 새롭게 받아들이고 있지요. 그것이 트로트의 놀라운 점입니다. 그 대화 속에서 학생들은 단순히 노래를 분석하는 것을 넘어 음악이 어떻게 사람들의 삶에 스며드는지 이해하려는 진지함을 보였습니다. 카페에서의 대화가 끝나갈 무렵 한 학생이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김 선생님에게 고향역은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이 노래는 제게 가족과의 추억, 그리고 어린 시절의 따뜻함을 떠올리게 해주는 곡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움을 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기도 합니다.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노래 중 하나일 겁니다.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이야기에 공감했습니다. 그들과의 대화는 저에게도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 런던의 밤거리를 걸으며 저는 고향이라는 단어를 곱씹었습니다. 과거에는 그저 아버지의 기억 속 한 장소일 뿐이었던 고향이 이제는 제게도 하나의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향은 단순히 태어난 곳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모든 순간과 추억이 담긴 곳이며 마음속에서 잊히지 않는 따뜻한 공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향이 이제는 한국을 넘어 영국에서도 그리고 세대를 넘어 세계 곳곳에서도 공감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은 저를 묘한 감동으로 물들게 했습니다. 로열 로던 음대에서의 경험은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강의를 듣던 학생들, 그리고 그들과 나눈 대화는 단순한 문화적 교류를 넘어 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로열 로던 음대에서의 강의와 학생들과 나눈 대화는 저를 깊은 생각에 빠뜨렸습니다. 강의실에서 흘러나온 고향역의 멜로디는 단순히 듣는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기억 속에 담아둔 어린 시절과 아버지의 이야기를 되살리고 한편으로는 영국의 젊은 학생들에게도 새로운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이 느낀 감동과 내가 어릴 적 느꼈던 감정은 어떤 점에서 닮아 있을까? 나훈아의 노래가 그들의 삶과 연결될 수 있다면 나는 지금 내 삶에서 어떤 부분을 연결하고 있는 걸까? 런던의 거리로 돌아온 후에도 저는 계속 이 질문들에 갇혀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기 전 저는 강의실 근처의 한 작은 공원을 찾았습니다. 늦가을의 런던은 싸늘했지만 거리 곳곳에는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따뜻한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휴대폰으로 고향역을 틀었습니다. 멜로디가 흐르기 시작하자 제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상준아, 너는 고향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느냐? 그 질문은 당시에는 그저 수많은 아버지의 훈계 중 하나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질문이 다시 떠오르며 저를 오래된 기억 속으로 데려갔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던 풍경은 늘 고향의 기찻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기찻길 옆에 있는 작은 역에서 동네 아이들과 놀았다고 했습니다. 가끔 장날이면 어머니 손을 잡고 기차를 타고 먼 시장에 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그 작은 기차역이 세상과 연결되는 유일한 창문 같았단다. 아버지는 기차가 멀어질 때마다 아이처럼 달려가 손을 흔들었다고 했습니다. 기차가 사라진 후에도 역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먼지를 바라보던 자신의 모습이 기억난다고 하셨습니다. 그 시절에는 모든 것이 단순했지. 하지만 그 단순함이 그립더구나. 서울에서의 삶은 항상 바쁘고 복잡했지만 가끔은 그 단순함이 그리웠어. 그의 말 속에는 깊은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그 이야기가 그저 지나간 시절의 추억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움은 단순히 장소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자신이 느꼈던 감정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요. 고향역의 노랫말 속에 담긴 고향은 아버지에게나 저에게나 추억의 공간이자 현재를 살아가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학생들도 이 노래를 통해 자신들의 고향과 부모님을 떠올렸다는 사실이 제게는 큰 충격이자 새로운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보다 훨씬 젊고 완전히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향역이라는 노래는 이질적인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는 공통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며칠 뒤 앤드류 교수의 초대로 저는 다시 음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음악학과 학생들이 자신의 경험과 노래에 대한 생각을 발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발표 주제는 고향과 노래였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잉글랜드 북부 출신의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릴 적 살았던 마을 이야기를 시작으로 부모님이 도시로 이주한 이후 느꼈던 소외감을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제 부모님이 고향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느꼈던 감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리움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야 알 것 같아요. 그것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게 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의 말은 저를 아버지의 대화로 다시 이끌었습니다. 그날 오후 교수와 함께 학교 근처 카페에 들러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한국 트로트의 보편성과 강렬한 감정을 깊이 존중하고 있었습니다. 트로트의 매력은 단순한 멜로디와 반복적인 구조 속에서 사람들의 깊은 감정을 건드린다는 데 있습니다. 저는 이 곡이 영국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고향과 가족, 그리고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음악은 결국 사람과 사람을 잇는 강력한 다리 같은 존재일지도 모른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오며 런던의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고
가끔씩 지나가는 버스의 소리가 거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고향은 단순히 장소를 넘어서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진 기억과도 같은 거야. 그 깨달음은 제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고향은 더 이상 아버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제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로열 노던 음대의 마지막 강의는 저를 또 한 번 깊은 생각에 잠기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학생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고향과 그리움을 노래와 엮어 발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학생은 자신의 발표를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고향은 단순히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나를 이루는 모든 추억과 감정의 집합체라고 생각합니다. 나훈아의 고향역은 그 감정을 꺼내주는 열쇠 같은 노래였습니다. 그 순간 제 어린 시절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던 고향, 그곳에서의 단순하고 순수했던 시간들, 그리고 제가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아버지의 마음. 학생들도 나처럼 아버지의 이야기를 어쩌면 처음으로 이해하게 된 걸까? 앤드류 교수는 발표가 끝난 뒤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악은 우리의 감정을 연결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한국의 트로트를 넘어서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갈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그 말이 단순히 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 들려주고 싶은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강의 후 저는 오래된 사진첩을 열어보는 듯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아버지의 고향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던 저의 지난 여정은 단순히 아버지의 과거를 추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자신의 마음속에서 잃어버린 조각을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고향에 대해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고향은 단순히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지금도 저를 지탱해주는 기억과 감정의 집합체라는 것을요. 런던의 거리를 걷는 동안 저는 고향역의 멜로디를 조용히 흥얼거렸습니다. 이 노래는 더 이상 제게 과거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제게도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나침반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런던의 한 소규모 모임에 초대받았습니다. 이 모임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제게 깊은 울림을 준 고향역과 강의실에서의 경험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작은 공간에 모인 사람들은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제가 고향역을 들으면서 느꼈던 감정과 아버지의 고향 이야기를 처음으로 이해하게 된 순간에 대해 말할 때 몇몇 사람들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고향은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그날 모임에서 만난 한 나이 든 영국인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향이라는 개념은 누구에게나 다르지만 그리움과 사랑이라는 공통된 감정을 나누는 것 같군요. 한국의 고향역이라는 노래를 통해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영국에서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저는 다시 한번 제 삶의 새로운 의미를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음악은 단순히 듣는 즐거움을 넘어 우리 모두를 연결해주는 다리 같은 존재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고향역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너머로 떠오르는 태양이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암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후 저는 공원에서 아침 산책을 하는 습관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선율은 이제 제게 더 이상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어린 시절, 아버지의 목소리, 그리고 영국에서의 여정을 모두 떠올리게 해주는 연결고리였습니다. 어느 날 공원에서 만난 한 어르신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 노래 참 좋지요. 옛날에는 이런 노래가 우리 마음을 다독여 주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노래는 젊은 세대에게도 충분히 감동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감정을 몰랐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이 노래가 제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 어르신과의 대화는 제게 또 다른 확신을 주었습니다. 음악은 단순히 세대를 초월한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를 다시 발견하게 해주는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고향역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노래는 제게 과거를 돌아보게 하는 동시에 현재를 살아갈 힘을 주는 특별한 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고향은 우리가 떠난 곳이 아니라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마음속의 안식처라는 것을요. 모두 이 노래를 들으며 각자의 고향, 가족, 그리고 잊고 있던 따뜻한 기억들을 다시 떠올려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힘과 위로를 찾을 수 있으니까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연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더욱 감동적이고 더욱 나은 영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감동향기가 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